2010년 4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에서 발생한 당시 16세 소녀 알렉산드리아 조이 로이처의 실종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물증이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실종 당일의 정확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엘리 로이처는 자신이 재학 중이던 스프링 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45분경 학교 정문을 출발하는 스쿨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엘리는 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로우리지 로드와 너티 포스트 레인 교차로 근처에 지정된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녀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은 버스 내부에 상시 가동 중이던 보안 감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으며 이 영상 기록은 엘리 로이처의 행방을 입증하는 마지막 공식 물증으로 남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57분경 엘리는 그녀의 어머니인 조앤 로이처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트래쉬윙 로드에 위치한 자신의 아르바이트 근무지인 버거반 식당으로 걸어가서 밀린 급여를 수령하고 이번 주 근무 일정을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버거반 식당은 엘리의 집에서 도로를 따라 도보로 약 4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집 현관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집 문이 잠겨있지 않으니 필요하다면 언제든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통화 이후 엘리 로이처는 아르바이트 장소였던 버거반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당일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LG 슬라이드 휴대전화의 신호는 오후 3시 15분경 버스 정류장에서 버거반 식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상에 위치한 기지국에 마지막 핑 신호를 남긴 직후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당일 저녁 엘리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가족들은 오후 7시 30분경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 당국은 실종자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삼아 사건을 범죄 혐의점이 없는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직후 48시간이라는 수사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장 주변의 초동 수색이나 목격자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엘리가 자신의 방에 휴대전화 충전기, 지갑, 아끼던 옷까지, 현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화장품과 소지품을 전부 그대로 둔 채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가출이 아닌 강력 범죄 피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실종 당시 16세였던 엘리 로이처는 신장 157cm에 체중 65kg의 체격을 가졌고 치아에는 분홍색 와이어가 달린 치아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코와 양쪽 귀에는 피어싱을 한 상태였으며 본래 갈색인 머리카락을 어두운 붉은색 빛깔로 염색한 상태였습니다. 실종 당일 착용한 의상은 하얀색 티셔츠 위에 회색 후드 집업 재킷을 걸쳤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청바지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소지품으로는 다채로운 색상이 섞인 체크무늬 배낭과 파란색 슬라이드 폰이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이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고 수사 체제를 전환한 것은 실종 수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후 버거반 식당의 전현직 직원들도 실종 시간대 해당 도로를 운행한 차량들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을 수거하여 정밀 분석을 전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종 당일 버거반 식당 내부에는 엘리가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주변 도로의 감시 카메라에도 엘리가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수색 단체인 텍사스 에큐서치와 로라 회복센터가 참여하여 버스 정류장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의 배수로, 공터, 숲, 인근 미분양 주택 단지 내부를 수년간 정밀 수색했으나 엘리의 흔적이나 소지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수사 과정에서 버스 정류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성범죄 전과자들의 당일 행적을 전수조사했으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는 이 사건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하고 엘리의 연령 변화를 반영한 가상 포스터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엘리 로이처의 생사 여부나
신원 미상 변사체와의 DNA 대조 결과에서 일치하는 기록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실종 당시 기지국 통신 데이터 분석 결과 오직 엘리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문자메시지 내용만 존재할 뿐 다른 인물로부터 걸려온 의심스러운 통화나 유인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버거반 식당의 업주와 당일 근무했던 직원 3명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들의 당일 시간대별 알리바이는 현장 CCTV 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텍사스주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시점과 10년이 지난 시점에 각각 전담 수사관을 재배치하여 기존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현장 주변을 통과한 총 45대의 차량 소유주들을 추적하여 대면 조사를 마쳤으나 납치나 감금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증이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의 시스템에 등록된 알렉산드리아 조이 로이처의 사건 번호는 장기 미제 분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가족들의 유전자 샘플은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는 신원 미상의 모든 변사체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엘리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무늬 배낭의 제조업체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동일 물품이 인근 지역에서 버려지거나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회수 결과는 없었습니다. 텍사스 스프링 지역의 당시 인구 통계와 치안 기록에 따르면 2010년 해당 구역은 신규 주택 단지 건설로 인해 외부 공사 인력의 유입이 빈번했던 지역이었으므로 유동 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법의학센터와 수사기획반은 현재까지 접수된 총 200여 건의 누적 제보 중에서 신빙성이 있는 15건의 제보를 토대로 인근 사유지와 굴착 구역에 대한 추가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의 유골이나 의복 파편 등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는 단 하나도 수집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해리스 카운티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엘리가 실종된 당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버스 및 승용차의 운전자와 탑승객 총 87명을 대상으로 전수 면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특이 차량이나 비정상적인 정차 행동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단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엘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최근 6개월간 로그 기록 및 비공개 메시지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전수 조사했으나 가출을 모의하거나 낯선 인물과 사적으로 만남을 약속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직전 엘리가 소지하고 있던 $20의 현금 역시 은행 계좌나 카드 사용 내역 추적 결과 실종 이후 단 한 차례도 금융망에 노출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엘리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